윤 어게인으로 이거 되겠어요?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디에서? 여기 좀 같이 보시죠. 네. 어제 법사위에 한 의원의 휴대전화 문자가 찰칵 찍혔습니다. 네, 그렇게 필름을 붙여라 얘기를 하는데도 아무도 안 붙이나 봐요. 네. 이번에도 또 문자가 찍혔어요. 이번에 뭐라고 적혀있냐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제대로 다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제가 뭐 각색은 아니고 있는 걸 그대로 글자만 다시 넣은 거예요. 지금 조은희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 그 단톡방이에요. 거기에 윤 어게인 노선으로 이거 되겠습니까? 지방선거 치를 수 있겠어요?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김미애 의원이 안 되지요. 근데 우리 중 누구도 윤 어게인을 외치거나 동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윤 어게인 노선으로 가자는 게 아니잖아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국민의힘의 이 단체방에는 윤 어게인입니까? 아닙니까? 이 노선이에요? 아니에요? 이 얘기가 계속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건데 김철현 위원님. 선거가 이제 100일이 안 남았거든요. 예비후보 등록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여전히 윤 어게인이냐 아니냐 논의가 의원들 사이에서는 가장 화두인 겁니까? 왜냐하면 19일 날 그때 1심에서 내란죄 무기징역 선고가 났을 때 네.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정치적 결별이 조금 선언이 되거나 아니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국민 사과 정도는 넣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전류는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정치적 의리는 계속된다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상황이면 지방선거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내란 프레임에서 꼼짝을 못하게 되거든요. 이런 내란 프레임에 갇혀서는 아무리 당에서 쇄신을 한들 아니면 아무리 외부에서 새로운 인재를 영입해 온들 선거 자체가 굉장히 난망하다는 얘기가 다 있기 때문에 아마 수도권의 조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금 개는 지져도 기차는 간다는 그런 전법을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당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든 본인이 그냥 얘기하는 대로 간다는 건데 아마 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 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게 보면 단순하게 전환길 또는 고선거 유튜버라는 어떤 윤어게인 세력뿐만이 아니라 네. 어떤 영남권의 친윤 의원들을 중심으로 영남권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보면 한 60여 명 되는데 침묵으로 그리고 방관하고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영남권 의원들이 움직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 친윤 영남 의원들을 믿고 지금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아마 계속적으로 아마 전련 요구는 나오겠지만 아마 장동인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지방선거 100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론을 들고 나올 거거든요. 10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계속적으로 당대표를 흔들 것이냐 아니면 어쨌든 당대표 장동혁 대표를 간판으로 해서 선거를 치르고 선거 이후에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장동혁 대표가 진퇴를 결정하는 식으로 할 거냐 이런 식의 어떤 현실론이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장동혁 대표에 대한 부분들 이런 사태에 대한 부분들 또는 전륜에 대한 부분들을 네. 장동혁 대표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이 아마 선거는 지금 치러야 되는 상황이고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현실론적으로 타협하지 않을까. 결국은 장동혁 대표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고 그 선거 치른 이후에 아마 장동혁 대표의 책임론에 대해서 묻는 식으로 좀 정리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지금 말씀은 이런 거예요. 지금 윤 어게인 얘기를 100일 앞두고 여전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반응으로 내놓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게 진즉에 갔었어야 되는 게 아직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시간은 장동혁 대표의 편이다.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없으니 일단 선거부터 좀 잘 치러보자라는 얘기로 결국 수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도 있었죠. 의원총회에서 내가 이 얘기 할 거예요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성권 의원의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윤 어게인 노선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한 의원들의 별도의 의원총회를 소집을 요구하고 의원들의 표결이 필요하다. 비밀투표의 형태로 표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노선을 결정하자는 것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국힘 쇄신파, 절윤, 이거 우리 비밀투표로 정해봅시다. 진짜 다들 속마음이 어떤지 비밀투표로 하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의총에서 얘기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의총 이후에도 그냥 잠잠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송영은 변호사님, 이게 의총 안에 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만 나오는 얘기가 뭔가 그냥 이렇게 자체 소멸되는 듯한
좀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에 있었던 의원총회에서는 뭐 많은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당명 변경에 관해서 80분 그리고 또 행정통합에 관해서 1시간 가량 논의를 하면서 실제로 당의 노선에 관해서는 유의미한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3월 3일에 또 의원총회 그렇죠. 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성권 의원이 대안과 미래를 대표격으로 해서 제안한 것처럼 만약에 거기서 무기명 비밀투표가 이루어진다면 당이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윤 어게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은요. 이 4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어제 그 권성동 의원을 제외한 18명 이상의 4선 이상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14명이 회동을 하고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면담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 면담에서 분명하게 통일된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어제 그 이종배 의원의 브리핑을 보면은 노선 전환에 대해서는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지방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습니까? 제가 그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마지막 문장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정치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 책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4, 5, 6선 국회의원들께서는 본인들이 정치에 대한 소명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로 더 나아가선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입증하셔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정말 간곡하게 드립니다. 네. 지금 사실 요 논의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말씀처럼 다음 달 3일에 다시 한번 당 현안 관련해서 그래서 좀 논의를 합시다라고 의총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미 벌써 어제 두 번째 의총까지 있었죠. 관련해서 뭔가 명확하게 잡히는 게 없는 상황. 중진들이 그래서 어제 오후에 긴급히 모였습니다. 말씀처럼 18, 권성동 의원 지금 주소에 있는 권 의원을 제외하고 18명의 이 4선 의원들 중에서 무려 14명이나 많이 모인 거죠. 14명이나 모여서 장동혁 의원과 좀 면담을 해봅시다라고 의견을 모았다는 거예요. 이종배 의원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네, 지금 상황으로선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치르기가 매우 어렵다 하는데 공감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한 다양한 의견, 지방에서 들은 민심들을 개진을 했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당대표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중진 의원과의 당대표 면담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승리 노선 전환까지는 이제 좀 얘기를 우리가 모아보지 못했고 승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그런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지는 이겁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지방선거 못 치릅니다. 라고 장동혁 대표한테 얘기를 하려고 면담을 요청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보죠. 그럼 노선을 전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려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것까지는 우리가 중지를 모으지 못했고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윤경호 위원님. 근데 그러면 만나서 지금 상황은 안 됩니다. 바뀌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면 노선 전환하라고 해서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럼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중진들은. 그렇게 전달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마이동풍 얘기해봐야 안 듣는 거. 저는 최근에 이런 사태를 보면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목소리가 누구를 통해서 표출되는 게 그게 제대로 그걸 대표하는 거냐. 장동혁이라는 선출된 대표 아니면 원내 진입한 국회의원들이냐. 아니면 지금 가장 절박한 이번에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 후보들이냐. 네. 아니면 뭐 100만, 110만을 얘기하는 당원들이냐. 이 중에 과연 누가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걸로 나머지 국민들은 그걸 인정을 해줄까. 그에 대해서 아마 제가 아까 중간에 몇 가지 분류를 했지만 가장 절박한 건 역시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당사자들일 거예요. 왜냐? 아니 극우로만 가는 내란이고 비상계엄이라는 게 국민에게 얼마나 큰 모욕을 줬느냐라고 하는 거에 공감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과 절연하겠다는 것도 못하는 이런 정당이 어떻게 제1야당이고 이런 정당이 어떻게 다음에 오는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표를 얻으려고 하느냐. 근데 이런 얘기가 통하지 않잖아요. 오죽하면
중진들이 나서서 대표에게 이렇게 합시다. 또는 아까 이성건 의원 얘기한 것 같이 의원들이 무슨 비밀 투표를 해가지고 그걸 결정합시다.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그 분기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1심 판결이 나왔을 때라든지 또는 그 전에 뭐 감옥에 들어갔을 때라든지 탄핵을 당했을 때라든지 그때마다 이 전륜 또는 국민을 향한 어떤 메시지가 꾸준히 나왔어야 되는데 그걸 매번 놓친 게 지금의 모습으로 몰락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따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지금 가장 마음이 조급하고 급한 사람이 누구겠느냐. 당장 6.3 지방선거 앞둔 나오려고 하는 후보자들 아니겠느냐. 그 사람들의 마음과 지금 현재 당대표, 원내 의원들, 원내 영남권 의원들 그들의 마음이 같다고 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이해를 했는데 당장 중진들 사이에서도 노선 전환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결정을 중지를 지금 못 내리고 이 중지를 못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어제 모였던 이 중진들 14명 중진들 이 4선 이상 중진들 중에는 누가 있느냐? 나경원, 윤상현 의원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들의 입장이 윤상현 의원 전쟁 중에 장수를 바꿀 수는 없죠. 나경원 의원 당내 갈등보다 대여 투쟁을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쪽 프레임에 이 쓸려가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중진들 사이에서도 사실 얘기가 모아지지가 않는다. 14명도 못 모으는데 100명 얘기를 어떻게 모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보다 더 큰 자중질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앙일보기사 같이 볼까요? 면담 요구받은 장동혁 그만하겠다는 송원석 투톱이 흔들린다. 아니 여기는 알겠는데 여기는 또 왜 그만둔대? 라는 거죠. 다음 기사 이어서 보죠. 야 내부 대구 경북 통합 누가 반대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 송원석 원내대표 이거 나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 그만둘 거예요. 사의 표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밑줄 같이 보죠. 대구시장에 출사표를 낸 주호영 국회부의장 비공개 의총에서 당 지도부 중에 누가 대구 경북 통합 이 행정통합법 처리를 반대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 책임이 아주 큽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경북 김천이 또 이 지역구죠. 송원석 원내대표 뭐라고 했느냐. 주의원이 지금 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 큰 오산입니다. 저 명예가 훼손됐어요. 라고 맞받았다. 논쟁이 격화되면서 송원석 원내대표직 사의 표명을 하고 의총장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대구 경북 통합법 요거 처리 누가 반대해서 얘기하다가 원내대표가 그만둔다 그랬다고 라는 거죠. 요거만 보면 무슨 얘기 잘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처음에 주호영 의원이 누가 이거 통합 반대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반대가 아니라 제가 그 사이에 주민투표를 하는 걸 좀 넣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반대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 무슨 얘기예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하면 나 명예가 크게 훼손된 겁니다. 그래서 사의를 표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김철현 의원님. 이게 사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만 안팎으로 왜 이러는 거냐. 자중질환이라는 단어가 먼저 좀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대구 경북 통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번에 광주 전남 통합하고 마찬가지 진행이 될 줄 알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먼저 통합을 추진하려고 했던 곳이 대구와 경북이에요. 그래서 그때 아마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이철 경북지사 사이에는 통합에 대한 로드맵과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특별 법안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대구 경북 통합은 무난히 진행될 줄 알았는데 지금 법사위 소위에서 걸려버렸다는 거거든요. 아마 추미애 법사위원장 표면적으로 볼 때는 대구시 의회에서 반대 성명도 하고 또 아마 송원석 원내대표 주민투표를 넣자고 한 건데 주민투표를 넣자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반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저는 이 대구 경북 통합을 결국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인데도 안 한 거는 보면 나름대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어떤 지도부 사이에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았다고 떨어지겠다고 생각하는 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광주 전남만 조금 통합하고 싶거든요. 거기 아마 예산 한 20조 원 정도로 재정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건데 올해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의 통합 예산이 얼마냐 20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예산 앞으로 재정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고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아마 더 특혜를 주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광주 전남만 이번에 통합이 되게 되면 민주당에서 아주
특별하게 좀 챙기게 되는 꼴이잖아요. 근데 아마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대구 경북 통합이 이재명 정부의 성과로 비춰지는 것은 원치 않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나 성원석 원내대표가 지금 대구시장이나 경북도지사에 좀 출마할 생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통합이 되면 한 자리 줄어드는데 통합이 되게 되면 이철우 경북지사가 아주 확실하게 유리하게 되고 분리가 되면 아무래도 성원석 원내대표는 경북지사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대구시장으로 서로 나눠먹기가 딱 좋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어제 대구 경북 통합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이건 네. 미래 세대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건 죄를 짓는 거다. 대구 경북의 발전의 기회를 완전 놓치기 때문에 성원석 원내대표가 만약 이 대구 경북 통합되지 않으면 저는 아마 지금 소환제가 되지는 않지만 아마 성원석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만 사퇴하는 걸로는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굉장히 아마 저는 정치적 책임도 성원석 원내대표가 져야 될 상황까지도 못 내몰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런 게 문제가 됐을 수도 있다. 만약에 이게 통합이 되면 이 자리에 나가려는 사람들은 자리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거를 통합에 나름 반대 아닌 반대 차원의 주민투표를 넣자고 한 거일 수도 있다라는 개인 생각입니다. 다만 이게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거나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통합이 안 되면 이거는 좀 당내 이 반발이 상당히 좀 심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일단 지금 뭐 윤 어게인으로 선거를 치르냐 마냐 이 논의도 매듭이 안 지어지는 상황에서 통합법 처리하냐 마냐 네 탓이냐 내 탓이냐 얘기까지 얹어진 상황이죠. 당장 다음 달 3일에 의원총회를 한다고 하는데 다음 달 3일 의원총회에서 할 말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